뭘 보고 형태소라고 한다고? 뜻을 가진 가장 뭐? 작은 뭐의 단위? 말의 단위. 얘가 형태소란 말이야. 뜻만 가지고 있으면 형태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형태소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뜻을 가진인데 뭐 가장 작은은 나누다 보면은 작은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뜻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실질적인 뜻, 실질적인 뜻도 있고, 어떤 뜻? 문법적인 뜻도 있다. 문법적인 뜻. 이때의 뜻은 이제 기능 정도의 의미라고 보는 게 좀 더 말이 맞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옆에 예문을 적어볼게. 하늘은 높고 바람은 포근하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형태소로 나눠 보자는 거지, 이제. 형태소로.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하늘 떼어볼까? 하늘. 이거 더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더 나눴어. 하하고 늘로 나눴어. 뜻을 가져 안 가져? 뜻을 가져. 하늘이라는 의미가 하 또는 늘 이렇게 나눴을 때는 하늘의 의미가 없지. 그치? 그러면 얘는 나눌 수 없는 거야. 요게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지.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또 어떻게 나눌까요? 은도 붙어 있잖아. 이 은의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거 실버의 의미인가? 아니지. 그치? 그 의미 아니잖아. 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사란 말이야. 조사. 그럼 얘는 뜻이 없나? 얘가 무슨 뜻을 가진 거야? 문법적 뜻을 가진 거야. 문법적인 뜻을 가진 거야.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거야. 얘도 형태소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은 말고 만약에 이를 썼다고 보죠. 이. 하늘이 높고 바람이 포근하다 이렇게 이를 썼다고 쳤을 때 이 이도 조사잖아. 어떤 조사야? 주격조사지. 이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면 결합한 말이 그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주어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게 문법적인 뜻이라는 거야. 이 주어의 자격을 주는. 요런 뜻을 가진 형태소라는 거지. 이해돼? 이것도 뜻으로 친다고.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할 때 그것도 뜻으로 친다고. 됐나? 뒤에 한번 계속 해볼까? 높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눌 거지. 나누면 높다의 뜻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고는 어떤 문장을 마치지 않고 이렇게 이어주잖아. 얘는 문장을 지금 마치지. 얘는 문장을 마치지 않고 이어주지. 높다 하지 않고 높고 하면 문장이 이어지잖아. 그럼 얘는 지금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란 말이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 어간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어미 맞지? 맞나 안 맞나? 맞지? 요것도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문법적인 뜻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형태소가 될 수 있다. 어? 되지? 그 다음에 바람 어떻게 할 거야? 나눌 거야? 나눌 거냐 바람? 안 나눌 거지? 그지? 뜻이 사라지잖아. 뒤에 은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사니까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겠지? 그지? 포근하다는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어떻게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눌까? 나누지 말까?
이렇게 나눠야지. 나눠야지.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렇게 나눠야지. 그지? 근데 여기에는 사실 얘는 접사라서 뒤에 이렇게 어미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거든. 폭은 하고 폭은 하니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접사지만 요원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형태소 분석할 때는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아. 하나의 접사이긴 하지만. 알겠나? 이렇게 다 나눠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여기잖아. 그럼 얘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종류는 쌤이 정리하겠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형식적인,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근데 형태소이긴 하다고. 이해돼? 그럼 총 형태소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되는 거지. 됐나? 형태소의 개념 뭔지 알겠지? 그러나 내 종류는 정리하면 돼. 어떻게 정리하면 돼?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의미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태소가 되는데 그 의미가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문법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미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이름을 정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어떤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면 되고 얘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 또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나? 그지? 그러면 위에서 여기 실질 형태소 우리가 골라보자고. 실질 형태소 이렇게 동그라미로 골라보자고. 어디에? 하늘. 맞나? 그치? 위에다가 하늘. 실질적인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됐나? 맞지? 그치? 나머지 형식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형식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세모로 해보자고. 세모. 어떻게? 조사 있는 부분 여기. 어미, 조사, 접사 다 형식 형태소잖아. 그치? 형식 형태는 뭐가 있다고? 방금 뭐라고 했지? 조사, 어미, 접사 얘네들 다 형식 형태소라고. 이런 건 좀 기억해놔도 돼. 알겠지?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소다. 어떤 실질적인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됐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분하면 돼? 혼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립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고 혼자서 쓸 수 없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의존 형태소라고 하면 된다.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체크해볼까? 자립하는 형태소. 하늘 자립할 수 있지. 은은 자립할 수 있나? 못하지. 높, 고, 바람 자립할 수 있지. 은, 폭은 자립할 수 있나? 못하지. 하다 자립할 수 있어? 못하잖아.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가 두 개밖에 없다. 얘네들 자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사나 어미나 접사가 자립할 수 있을까? 자립할 수 없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다 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다 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형식 형태소 중에 자립할 수 있는 애가 있냐고.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형식 형태소 모두가 다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럼 반대로 모든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 실질 형태소 얘네들은 자립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얘도 실질 형태소인데 높 자립할 수 있어 없어? 자립할 수 없잖아. 그 말은 틀린 거지. 정리되나? 정리돼?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존해야 되지, 조사. 어미 의존해야 되지. 조사 의존해야 되고, 접사 의존해야 되잖아. 그치? 요게 형태소의 끝이야. 요게 형태소의 끝이고, 한 가지 정도만 너희들이 더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알아야 돼. 이형태소라는 게 있어. 이형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양이 달라. 개념은 어떠냐 하면, 의미나 기능은 같지만, 형태만 다른, 형태가 다른 형태소 쌍을, 형태소 짝을 이형태라고 해. 이형태. 예를 들어 볼게. 철수, 가, 여기에 가랑, 동생, 이, 여기에 이랑. 둘 다 뭐야 지금? 둘 다 주격조사지? 그지?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없지. 근데 형태가 달라. 왜 다르지? 그렇지. 가는 앞말 끝에 받침이 없을 때 썼고, 이는 앞말 끝에 받침이 있을 때 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와나 과 같은 것도 생각해봐. 철수 뒤에는 와를 쓸 테고, 동생 뒤에는 과를 쓰겠지? 그치? 을이나 를 생각해보라고. 은이나 는 생각해봐. 철수 뒤에는 르를 쓸 거고, 동생 뒤에는 을을 쓰겠지? 철수 뒤에는 는을 쓸 거고, 동생 뒤에는 은을 쓸 거 아니야. 얘네들은 둘 사이에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없잖아. 그런데 앞말 끝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기준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돼? 이런 짝을 이형태라고 부른다. 와는 과의 이형태, 르는 을의 이형태,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형태 개념 이해되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좀 더 가게 돼. 아주 많은 이형태들이 있어. 쌤이 여기서 설명했던 이런 조사의 이형태 짝 말고도 어미도 이형태가 될 수 있고, 그치? 얘들도 가능하다고. 먹 뒤에는 엇을 쓰지만 보 뒤에는 앗을 쓴단 말이야. 하 뒤에는 뭘 쓰지? 엇을 쓸까? 앗을 쓸까? 먹었다, 보았다, 하았다라고 해. 하었다라고 해. 뭐라고 해? 하였다라고 하잖아. 그치? 하였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쓰잖아, 어미를. 과거형 어미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그 형태, 이 형태의 종류가 달라져. 이렇게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소리의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이 형태 짝을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불러. 이제 너희들이 천천히 배우다 보면 나와, 이런 게. 근데 소리의 환경과는 관련 없는 애를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불러. 요거는 조금 더 가면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 여기에서는 이 형태의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알겠나? 이 형태의 개념만. 의미나 기능의 차이는 없지만 소리의 환경에 따라서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 짝을 이 형태라고 한다. 이러면 형태수 다 한 거야. 됐나? 면성아, 날 봐야지. 화면을 볼 게 아니라. 됐어. 이해되지? 태영아, 이해되지?